안녕하세요. 이원장 TV의 이원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공 방제 이야기 5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방제 네 번째가 뭐였지? 네 번째가 항공 방제사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바로 항공 방제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랑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차 주인 사장님, 유재용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그린 항공방제사에서 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언제 전략팀장 되셨나요? 진급이 빠르신데요. 자, 농담이고요. 차를 직접 이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유재용 사장님이신데요. 요 세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항공 방제단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바로 이착륙장 아닙니까? 이착륙장. 너무나도 편한 이착륙장. 바로 이 이착륙장인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이착륙장을 만들었냐?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농로에 가보면 굉장히 바닥에 먼지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바닥에서 바로 이륙을 시키면 그 먼지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체도 달라붙고 조종하는 조종기에도 실제로 먼지가 날라와서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농로에, 비포장 농로에 가면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이 이착륙장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데서도 이 풀 높이에 상관없이 바로 착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착륙장의 장점입니다. PVC 필름이라고 해서 약간 좀 두께가 있는 이런 이 소재를 붙여놨는데요. 농약이 잘 분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그때 농약이 이제 좀 분사가 되니까 이 합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필름을 깔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게, 일단 이쪽 이게 착륙장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용도로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납 공간이죠. 네. 당초에는 이걸 설계할 때 기체를 이 안쪽에다가 보관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방제에 뭐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지저분합니다만 발전기도 있고, 뭐 개인적인 뭐 장갑, 뭐 휴지 이런 것들, 공구들도 여기 넣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비 보관함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냄비도 있어요. 와우. 예,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냄비도 준비를 하시고. 식사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착륙장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차에서 직접 제너레이터에서 직접 전기를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충전기 한 3대 정도 연결해서 동시에 3세트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그 인버터라는 걸 달아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버터는 이 차에 시동을 걸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아래 있는 게 배터리고요. 아래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네. 배터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인버터. 이게 인버터고, 네. 이 인버터라는 장치에 의해서 전기가 충전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전기를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저장을 해뒀다가 얘가 이제 그 12V를 220V로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그 현재 그 이 배터리에 충전된 전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2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기가 어디로 해서 충전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전원은 전기는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충전하기 편하게 빠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가서.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이 차량 뒤쪽으로 해서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따로 네. 작업하기 편하게 이제 전기 배선을 해놓은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콘센트에서 전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빼서 쓴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3개를 돌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제가 4kg짜리를 달아서 사용을 해본 결과를 봐선 뭐 오전에는 뭐 충분하게 보통 6개가 한 4회 이상 이제 풀 완충이 돼서 충분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제 중에도 계속 충전이 되니까 배터리가 뭐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이제 차량에서 충전을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의 시동을 계속 걸어놔야 되는 좀 단점은 있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방제를 하다 보시면 시동을 끌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 네. 실질적으로 계속 시동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덮고 하다 보니까 계속 네. 시동을 켜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전기를 좀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좀 그 충전 시스템이 좀 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도 있기는 있죠. 예. 그래서 또 발전기를 또 보조 수단으로 좀 갖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소형 발전기라도 갖고 다니면서 위급 상황에서는 또 충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물통. 이게 물통이죠? 네, 맞습니다. 네, 물통이 몇 리터짜리인가요? 200리터짜리 물통입니다. 200리터짜리고 200리터 정도면은 뭐 하루 종일 써도 거의 뭐 부족한 게 없죠. 여태까지 해본 네. 거로 봐서는 뭐 충분해서 굳이 뭐 더 큰 거를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말통 20리터들이 말통인데 한 4개 정도 갖고 다니시는데요. 여기 이게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드론에 붓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구성하고 계신 이 시스템, 이 약을 희석하고 물을 주입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펌프를 2개를 씁니다. 펌프를 2개를 쓰는 게 이 200리터에서 이 말통으로 보내는 펌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말통에서 드론으로 보내는 펌프가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주입할 때, 요 위에서 바로 주입을 해서 바로 또 이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제작을 예. 근데 일반적으로 뭐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차량에다가 싣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을 또 드론 있는 데까지 들고 가서 주입하고 또 차에다 갖다 놓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차량에다가 착륙장을 마련해 놓으면 좋은 점은 바로 그런 그 절차들을 좀 간소화시킬 수 있고 신속하게 뭐 약을 주입하고 바로 또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그 차량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살펴볼 사항은요, 바로 이제 충전기나 배터리 이런 거를 좀 몇 세트나 가지고 다녀야 될까.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있어서 한 번에 3세트 정도를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게 좋고요. 대신 보통은 이제 충전기를 2개를 갖고 다니시는데 저희는 한 3개를 갖고 다니고 배터리를 대신 조금 한 8세트 정도 갖고 다니시면 충분히 충전을 하면서 방제를 하는데, 연속 방제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배터리가 한 세트에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까지 하는데 굳이 비싼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왜냐면 비싸니까요. 그렇고 차라리 충전기를 한 대를 더 구비를 하셔서, 이게 뭐 충전기가 배터리 한 세트 값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한 대를 더 구비를 하시고 배터리는 한 8세트 정도를 구비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십시오. 기체, 조종기, 배터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여유 부품을 갖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여유 부품을 보시면요, 일단 이 프로펠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체가 완전히 뒤집혀 버리면 한 세트가 전부 다 갈아될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KLS 10S인데요, 헥사콥터예요. 이게 한 번에 6개가 다 나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수리를 해서 쓰시려면 6개 한 세트 정도는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드가 뭐 좀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 하드랜딩을 심하게 했다, 아주 바닥으로 갖다 쳐 박았을 경우에는
스키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키드도 하나 정도는 여유로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비 공구들입니다.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리퍼나 롱로우즈, 볼트 세트, 육각 렌치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트로 뭐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세트도 갖고 다니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제를 하시다 보면 기체도 닦고 내 손도 닦고 티슈류, 뭐 물티슈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농약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코팅 장갑이라든지 목 장갑 이런 것도 구비를 하시면 좋고요. 현장마다 계속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차를 세워놓고 길게 전기를 따와야 될 수도 있어요. 리드선도 필요하고요. 리드선은 길면 길수록 좋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 시스템이 제너레이터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은, 만일에 저 시스템이 고장났을 경우나 충전이 딸릴 경우에는 이렇게 발전기로 할 수 있도록 발전기도 같이 갖고 다니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항공 방제를 하기 위한 차량 구성과 장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증 사장님. 네. 자, 지금 차량이 이제 바로 또 방제를 갈 수 있게 참 깔끔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혹시 이거를 제작하고 사용하시면서 또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방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올라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다니는 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해서 계단이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단을 붙여가지고 네, 그렇죠. 이걸 올리면 딱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각자 이제 자기 드론에 맞는 그걸 꾸미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작업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이제 착륙장이라든지 이제 충전 이런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륙장의 높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반의 규격이라든지 구획 같은 거는 본인의 기체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말씀.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니면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비가 오게 되면은 비를 맞을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작업하다가 비 많이 왔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호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장거리 이동할 때는 이거를 슬라이딩 코로를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비라든지 장비들의 안전을 보호를 하고, 방제 작업을 할 때는 착륙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히 밀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차량 구성 잘 봤고요. 우리 올해도 방제 사업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잘해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화이팅 한번 하고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